안녕하세요. 상큼한 시사방송 시사플러스 시플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요새 가장 핫한 주제이죠. 이 윤미향 의원과 그리고 정의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혹시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언론들이 일제히 같은 내용으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전혀 팩트체크는 되지 않고 보면 윤미향, 후원금 유용 부인, 의원직 사퇴 안 해. 의혹엔 모두 아니다. 사퇴로는 일하겠다. 윤미향,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아니다. 윤미향의 발뺀 40분. 여기 보면 경향도 있고 국민도 있고 동아도 있고 조선도 있거든요. 근데 전혀 구분이 안 가는 식으로 정말 그냥 다 거짓 정보만 다 써놓은 거예요. 윤미향 의원 얘기는 거의 들어보지도 않고. 진짜 언론한테도 저는 화도 너무 많이 왔지만 어떤 단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잘 고쳐 나가기 위한 방법을 잘 고민하고 함께 바꿔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이 30여 년간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싸웠던 그 모든 운동을 무너뜨리기 위한 움직임이면서 마치 자기들이 무슨 정의의 사도인 마냥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팩트체크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딱 처음에 봤을 때는 이용수 할머님의 기자회견으로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그 전부터 기류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정의연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어떤 성과를 좀 찾았는지 오늘 이영구 연구원님을 모시고 좀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주권연구소에서 일하는 이형구라고 합니다. 일단 이 윤미향, 이제는 의원이죠. 의원 되기 전에 너무 당선인일 때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국회의원보다 당선이 더 뭔가 입에 있는데, 이 윤미향 의원에 관련한 논란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수 할머니가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전부터 이 의혹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다. 그 시작은 3월 29일에 일본의 분슌 온라인이라는 일본어로 이제 분슌인데 한국 이제 한자로 하면은 문춘이에요. 문춘이 문예 춘추의 약자가 문춘이고 그게 분슌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보도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를 국민분들이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사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데 분슌 온라인 여기는 뭘 하는 곳이에요? 언론 기관인 건가요? 네네. 한자로 하면 문춘지가 이제 월간지가 있고 주간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 해당 기사가 실린 거는 온라인 인터넷판이고, 문춘이라는 잡지는 월간지가 기본인데, 여기가 일본에서 가장 이제 발행 부수가 큰 월간지예요. 그래서 극우 잡지인데 되게 영향력도 세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춘이란 곳이 얼마나 이제 영향력이 세냐면은 최근에 일본의 검찰총장이 내정이 됐다가 사퇴한 적이 있어요. 마자건이 있고 막 어쩌고저쩌고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사퇴를 했는데 월간 문춘에서 보도를 함으로써 그 뒤에 이제 검찰총장 내정자를 낙선시켰단 말이에요. 이만큼 이제 힘이 있는 언론이 이제 분슌이고, 거기에 이제 온라인판에서 윤미향 관련 기사를 3월 29일 날 총선 전이죠. 이때 보도를 합니다. 이때 보도를 한 게 지금 최영상이라고 이제 가자평화인권당, 아마 이 윤미향 의원 논란 관련해서 많이 들어보시게 됐을 텐데, 이분 이제 인터뷰를 이제 싣고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이제 의혹을 이제 분슌 온라인에서 맨 처음에 제기를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 분슌 온라인에서 했던 주장대로 지금 보수 세력들이 그 내용 그대로 윤미향 의원을 이제 공격하고 있었다. 이때 3월 29일 날 먼저 이야기한 논리와 지금 보수 세력들이 한 논리가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논리를 그냥 이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분슌 온라인에서 논리로 이제 세웠던 거는, 가장 큰 거는 위안부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들이 윤미향 의원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출세를 하기 위해서 위안부 문제를 이용한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돈을 빼돌린 거 아니냐, 횡령했다, 국회의원 출마 왜 했냐, 예전에 이용수 할머니 출마하지 말라더니 막 이런 식의 논란이 퍼져나가는데, 맨 처음에 이 논리대로 하자라고 제시한 게 분슌 온라인의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거 말고는 또
대표적인 게 몇 개 더 있을까요? 거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였는데 윤미향 의원이 아니면 정대협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북한과 연결되어 있다. 요 두 가지였어요. 근데 이거 조선일보에서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월간조선을 보는 느낌인데요. 네. 그래서 그때는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북이랑 같이 공동으로 위안부 문제를 북이랑 연결돼서 같이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다. 북한과 내통한 단체다. 이렇게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뷰전 온라인에서는.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논리를 갖고 이제 안성 쉼터에서 막 뭐 월북을 회유했다라거나 북송센터라는 말이 있다면서 뭐 안성 쉼터가 북으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한 뭐 센터인 것처럼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는 친북 단체고 이런 공격 방향을 얘기를 한 게 있죠. 이게 두 가지 분신 온라인에서는 윤미향 의원을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주로 공격을 했었는데 조선일보가 뭐 지금 와서 보면은 똑같이 그대로 이제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일본 온라인 기사상에서는 그렇게 떠돌았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제기된 건가요? 한국에서는 일단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으로 이제 대대적으로 이슈가 됐었죠.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기자회견이 5월 7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 기자회견 얘기는 사실 주된 내용이 제 기억나는 건 학생들 모금해서 다른 데 썼다. 할머니한테 돈을 주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 주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수요 시위 때도 뭐 학생들이 모금을 하고 다니는데 그 돈은 어디다 쓰냐 나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셨던 게 주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보조를 맞춰서 언론들에서는 그때 당시로 보면은 후원의 밤 때 뭐 술집에서 수천만 원을 썼다라는 것과 회계 자료에 보면은 수혜 인원을 적는데 뭐 999 뭐 이런 숫자가 이상한 회계다라는 것들을 공격을 했었죠. 이게 첫 번째로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서 회계 문제가 있다, 돈 문제가 있다 라는 걸로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됐었습니다. 근데 정의기억연대에서 또 조목조목 다 반박 근거를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용수 할머니가 가장 먼저 제기한 거는 이 정의기억연대에 들어온 돈을 할머니들은 전혀 받지 못했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할 차례 했죠. 할머니들이 일본과 정부가 합의를 맺었을 때 여러 가지 일본의 사과와 뭐 반성 이런 건 따진 채로 지원금 얼마 줄 테니 이걸로 과거사 없던 일로 하자라는 식으로 덮었을 때 그때 국민성금을 모금을 해서 할머니께 지원을 한 적이 있는데 2015년도에 뭐 1억 원을 드렸다든가 뭐 이런 영수증을 이제 직접 공개를 했었죠. 지금도 홈페이지 가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정의연이 할머니를 위해서 돈을 하나도 드리지 않은 건 아니다. 전달을 충분히 해드렸다라는 거를 공개를 직접 영수증을 계좌이체 확인증을 공개함으로써 확인했었죠. 이런 식으로 대응을 진행을 했고 사실은 그래서 5월 11일 날에 정의연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때 사실 웬만한 대부분의 의혹들은 다 해명을 이때 다 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언론이 의혹을 갖고 있고 이거를 밝히고 싶었다면 이때 5월 11일 정의연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정리가 됐어야 맞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약간 기자들이 해야 될 역할을 그날 약간 정의연에서 다 해줬는데 아니 그리고 언론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막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언론은 전달하는 역할이고 사실을 보도하는 역할이지 언론이 설득돼가지고 국민들한테 다시 뭐 새롭게 이야기해줄 일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생각을 안 하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지. 진짜. 그리고 약간 그때 되게 논란이 됐었던 게 그러니까 이때 그 정의연 기자회견 말고 이용수 할머니께서 기자회견하고 한참 기자들이 물어뜯던 게 왜 지원을 제대로 안 하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그때 막 제가 알기로는 이 단체에 대한 목적? 이런 거에 대한 토론? 논쟁이랄까? 그런 게 많았었던 걸로 아는데 좀 그 내용도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정의연이 사실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긍정적으로 단지 지원해드리기 위한 단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할머니한테 돈을 안 줬다. 근데 돈을 안 준 것도 사실이 아니었고. 근데 마치 할머니한테 기부금이 지금 얼마큼 있다는데 이거를 왜 할머니한테 다 안 줬냐. 그 중에 일부만 줬냐. 그래서 49억 중에 뭐 9억만 줬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정의연이 어떤 단체냐.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런 글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토론도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할머니들의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정의연이 활동을 해서 정부의 이제 지원금, 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돈을 달에 얼마씩 준다든가 이런 제도도 따낸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지 이제 기부금만 이제 뭐 공격을 해가지고 정의연이 돈을 착복하고 있는 것처럼 막 언론 보도를 했었죠. 그런 것들이 사실 정의연의 활동과 무관하게 진행된 마치 사람들에게 오해를 하게끔 만들려는 보도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언론 얘기를 하기만 더 하면은, 네. 11일 날에 기자회견을 이제 했을 때, 조선일보 기자가, 혹시 그거 보셨어요, 영상? 5월 11일 기자회견 영상을 보면은, 기자회견을 이제 되게 장시간 동안에 이제 했는데, 어떤 조선일보 기자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비리가 없었냐 하면은 막, 그 앞에서, 뭐, 이 일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 돈을 드린 게 있고, 영수증이 있고, 막 이런 것들 앞에서 내용을 쫙 했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끝까지, 그래서 비리 없었냐. 나는 납득이 잘 안 된다. 신문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납득이 안 되면 자기가 찾아보든가, 그러니까요. 설명을 다 했는데, 내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너는 질문을 받아야 된다. 비리 없었냐. 그 영수증 세부 내역 다 공개할 거냐. 앞에 다 했던 질문이거든요. 영수증에 대한 세부 내역 공개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공개하는 데 없다 했는데 조선일보는 끝에 계속 세부 내역 공개 안 하냐 막 해가지고 정의원 분들이 그때 그만하세요 조선일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하세요 조선일보 이런 말까지 하고 옆에 있는 기자들끼리 사실 다 이거 짜고 들었던 판이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기자가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좀 그랬나 봐.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한테 그만하라고. 막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조선일보랑 이제 보수 언론들이 어떻게까지 했었나, 막 이런 것도 사실 11일 날에 기자회견에서 볼 수 있었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좀 어떤 거였나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 언론에서 윤미향 의원에게 뭐 비리가 있다는 것처럼 엄청 이제 판을 깔아놨으니까 다음 수순이 이제 시작된 거죠.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죠. 5월 18일 날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라는 단체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5월 18일 그 고발을 받은 당일날 검찰이 이건 직접 수사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와.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게 5월 20일이죠. 그러니까 5월 18일 날 고발한 사건을 5월 20일 날 5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검찰이 정말 신속하게 진짜. 고발한 지 이틀 만에 이거 안진걸 소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20차례 고발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눈물 나시겠다. 나경원은 심지어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인인데 진짜. 아직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뭐 패스트트랙 사건도 지금 뭐 1년 지나가지고 국회의원 떨어질 사람 다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조사를 안 하는데 이제 윤미향 의원이는 아마 국회의원 임기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해보려고 고발하자마자 압수수색을 바로 이제 진행하고 사실은 검경수사권 조정도 예전에 검찰개혁하면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모든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건 아니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경찰이 원래 수사를 먼저 하는 건데 일부러 정광석화로 진행이 됐던 것 같고 이게 웃기게 됐던 게 행정안전부가 기부금 같은 걸 이제 관리를 하니까 정의연에게 22일까지 이 영수증이나 이런 거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하기 전에 정의연이 20일이랑 21일 날 압수수색을 당해서 자료를 다 압수해 가니까 못 냈어 결국에 그 자료를. 그래서 22일 날에 정의연은 검찰이 다 압수수색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행안부도 그렇게 똑같이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의연이 자료가 없다 그러더라 라고 발표를 해버리는 진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20일 날 압수수색을 할 건데 22일 날 자료 제출하고 자료 제출한 걸 보고 부족한 게 있는지 압수수색을 해도 되잖아요. 그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게 큰 일은 아닌데 굳이
압수수색을 빨리 한 게 사실은 해명되길 바라는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나 이런 데서 좀 의구심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길원욱 할머님이 사시는 맞아. 곳도 압수수색했다 들었는데 사실 그동안 정의기억연대가 굉장히 충실하게 검찰에 뭐 압수수색 이런 명령이라든지 이런 뭐 자료 제출 이런 거에 되게 임하고 있었는데 성실하게 임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걸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용수 할머님께서 2차 기자회견을 여시죠. 네, 사진 보다시피 2차 기자회견을 여시는데 첫 번째로 했던 기자회견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내용인지. 이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은 사실 이 뒤로 사람들이 이게 뭐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됐죠. 그때 1차 회견 때랑도 1차 회견 때는 이제 모금한 거 어디다 썼냐 이거가 주였다면 2차 회견은 1차 회견이랑도 달랐고 또 특히는 이제 기자회견 이후에 배포한 그 문서랑 이용수 할머니가 말씀하신 내용과 이게 너무 다르니까 이게 누가 옆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람들이 하게 됐죠. 2차 회견에서 할머님이 말씀하신 거는 주된 내용은 정신대는 위안부가 아닌데 위안부 문제를 갖다 이용해 먹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주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정신대 이제 근로정신대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뭐 요즘에는 강제징용 문제라고 뭐 쉽게 보면 할 수 있는데 강제징용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위안부 문제가 그럴듯해 빼먹을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갖다 쓴 거 아니냐. 그래서 정신대가 만두 피라면 위안부 문제가 만두 속이 아니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문제는 이용수 할머니가 같이 활동을 하셨잖아요. 이게 뭐 같이 활동을 하시고 본인이 윤미향 당선인과 정대협 그리고 정의연이랑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이 단체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고 위안부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위안부 문제를 했던 단체라는 걸 알고 계신데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라는 게 이제 의혹으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랑 그 배포문에는 사실은 이런 할머님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다뤄지지 않고, 뭐,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 뭐, 한일 뭐 청소년 교류로 뭐 위안부 문제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주로 써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서도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이용수 할머님이 말씀하신 것도 들어가 있지 않을 뿐더러 이용수 할머니도 분명히 일본이 사과를 해야 되고 일본이 돈을 얼마 줘가지고 덮으려고 하고 이러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장이 담겨 있지도 않고 했을 때 이 기자회견 문과 할머님의 말씀 이게 너무 다르다라는 의혹이 되는 기자회견이었죠. 그때 이후로 본격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뭔가가 다른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약간 그 흐름에 발맞춰서 또 등장해 주신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이쯤 되니까 미래통합당이 뛰어들게 됐죠. 제가 봤을 때 미래통합당이 뛰어든 건 정말 굉장한 실수였다. 각상도 의원이 막 나와가지고 윤미향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각상도 의원이 들고 나왔던 얘기는 미래통합당이 윤미향 의원 논란을 다룰 TF팀을 이제 꾸렸고 곽상도 의원이 거기서 주되게 이야기해서 화제가 된 거는 집 5채를 현금으로 샀다. 이게 가능하냐라는 내용이었죠. 이거 보고 정말 이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되게 황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의 진실은 뭐였는지. 그러니까 이 5채를 현금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과거에 이사 갔던 어떤 집에 살고 있었다가 그거를 이제 이사를 가고 이제 이사를 2번 가게 됐는데 이 2번 이사 간 걸 다 합쳐서 3채 이제 이러면 3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집이 몇 채 있는 건지 좀 세볼게요. 윤미향 의원의 시아버지가 갖고 있는 집 하나, 친정아버지가 갖고 있는 집 하나 해서 이제 5채가 된 거고
이것 때문에 이 5채가 정말 들으면 어이없는 건데 이 5채를 믿으면 이 5채가 윤미향이 5채를 현금을 샀어? 이걸 믿으면 윤미향이 정말 나쁜 사람이죠. 이건 불가능한 돈을 해먹은 사람이 되는 그렇죠. 거고 이거를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면 얘네 보도가 잘못됐고 미래통합당이 잘못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이걸 아직 믿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진보적인 SNS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되게 진보적인 뭐 노조 활동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진보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집을 어떻게 5채 사냐 이거 현금으로 나는 빚이 얼만데 그러니까 이런 기재를 좀 노렸던 거 아닌가 싶어요. 일반 사람들은 집을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집을 이제 다 빚을 끼고 살고 예금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워딩만 들으면 윤미향은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빚이 없을 수가 없고 예금이 3억일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좀 확대 왜곡해가지고 공격을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진실은 과거 이사간 집과 가족들의 친정과 이제 시댁의 집까지 다 합쳐서 5채라고 한 거다라는 거예요. 곽상도가 TF를 꾸렸잖아요. 근데 이 곽상도가 제가 알기로는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는데 막았던 사람이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운영하는 TF팀이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사실. 약간. 사실 미래통합당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뭘 노력했는지 노력한 게 없잖아요. 방해만. 그런데 지금 막 이렇게 나서고 아까 그 TF팀이 말한 것도 어처구니 없는 내용인데 윤미향 의원 관련한 의혹이 얘네들이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바로 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 이명박이라든가 이제 박근혜 정권 이런 보수 정권에서 이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든 풀고 가려고 그래야지 한일 갈등이 이제 해결될 수가 있으니까 풀고 가야 되는데 풀고 가야 되는 길은 일본이 사과를 하고 정말 이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얘네들이 범죄를 저지른 거니까 이걸 반성을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풀라고 하니까 정말 이제 몇 번 좌절을 했잖아요. 박근혜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맺었는데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할머님들도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좌절이 됐는데 이거를 윤미향 의원을 공격함으로써 결국에 얘네들이 결론을 만들고 싶은 거는 말씀하신 미래통합당이 추구하는 윤미향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하는 식으로 하자. 우리 하는 식은 일본군 일본의 사과 이런 거 안 하고 잘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이 돈 받고 끝내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 싶은 건 거죠. 이 미래통합당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 볼 때마다 진짜 의문인 게 언론들이 약간 의혹이 있으면 그렇게 개떼처럼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물어뜯는데 이 TF팀이 꾸려졌는데 거기에 대한 의혹 제기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미래통합당 애들이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이거 했을 때 그거를 지지하고 그런 역사들? 그러면 이게 정말 진정성 있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취재는 1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언론 개혁 시급하다? 약간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것도 그렇잖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윤미향 의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미리 들었다. 할머니한테 설명 안 해줬다.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은 그때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 협의를 하고 있으면서 할머니한테 안 알려줬던 거잖아요. 다 합의해놓고서 예민한 내용은 빼놓고 미리 알려준다던가. 그래서 사실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이런 의혹이 나왔을 때 박근혜 정권 비판이 사실 나왔어야 돼. 그러니까요. 니네 협의할 때 공개 안 한 건데 왜 윤미향 의원이 미리 얘기 안 한 것처럼 만드는 게 그건 박근혜가 잘못했다고 쟤네들 논리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공개를 미리 안 했으니까. 이런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였고 이게 한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거죠, 사실은. 사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얼마 전에 무슨 동영상을 보고 너무 화가 났었는데 그 수요 집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그 옆에서 어떤 대학생들이 이거 수요 집회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1인 피켓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앞을 그 태극기 부대 분들께서 박근혜 사진 이렇게 크게 뽑아가지고 행렬 지어가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걸 보면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정말 할머니들께 상처를 남겼던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녀상 앞을 저렇게 지나가고 또 소녀상에 대한 테러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30년간 힘들게 쌓아왔던 이 역사를 누가 폄훼하고 누가 깎아내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좀 한눈에 보이고 또 마음 아프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또 윤미향 의원님께서 되게 당당하고 꿋꿋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의혹이 정말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의혹이 조선일보가 언제 제일 많이 나올 때는 하루에 50개 보도를 냈더라고요. 조선일보가. 얼마나 보도를 많이 하나 검색해보니까 막 그러던데, 보통, 예를 들면, 한겨레는 뭐 5건, 막 이렇게 냈는데, 조선일보가 50개 정도 쏟아내는 거 보고 정말 용단 폭격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때, 하나하나 막 급해가지고, 너무 이제, 어쨌든, 적폐 세력들이 공격하는 거에, 내가 이거 해명을 안 하면은, 당장 큰일 날 것 같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 한번 해명할 때, 그러니까 앞에서 5월 11일 날 정의원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끝나지 않았을 때, 이거 적폐들이 공격하는 거구나, 라고 아마 느끼셨을 것 같고, 근데 다음에 해명하면은, 한 번 해명할 때, 정확하게, 완벽하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준비를 아마 꼼꼼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서, 실제로 주로, 나왔던 의혹이 개인 계좌로 왜 기부금 같은 걸 받냐라는 것과 안성 쉼터 이게 중요 공격 지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 지점에서 자료를 완전히 확인을 하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적폐들이 하려고 했던 게 그거잖아요. 할머님 대 그리고 피해자 대 피해자 지원단체의 대립구도를 만들어서 내부적인 분열을 일으키려고 했던 건데 거기에서도 딱 이렇게 칼같이 정리를 해주시네요. 할머니들에게서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다. 시민단체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할머님들은 이 피해 받았다라는 사실을 증언해준 것만으로도 역할을 다 하셨고 이 할머니들에 대해서 해서도 안 되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마음도 많이 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니까. 근데 이 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년 동안 위안부 문제, 폭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섰던 것이 여기서 사람들의 어떤 깊이가 있구나. 진정성이 할머니를 위한 진정성 이런 마음들이 느껴져서 이 기자회견이 참 사람들이 보고 감동받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모습 자체가 그리고 이 윤미향 의원 이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그때 당시 영상이 되게 화제가 됐는데 자위대 50주년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나경원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윤미향 의원이 이게 말이 되냐고 한국 국회의원이면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동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더라고요. 꼭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분이 국회에 이제 들어가면 할 일이 정말 많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흐름을 보면서 언론 문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나왔지만 그 대표 주자였던 약간 조선일보가 어떤 여기서 일을 했는지 이게 보도가 워낙 많아가지고 조선일보 말고도 그냥 이 언론들이 정말 나쁘다 싶었던 게 특히 이제 가장 최근에 김복동 장학금 받았다 이거를 보고 이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게 윤미향 의원의 그 자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 간첩 사건으로 조작돼서 감옥에 가 있어서 아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먹지 못하고 이래서 안쓰러운 마음, 아끼는 마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돈을 용돈으로 얼마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김복동 할머니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받았다. 장학생 어떤 특권을 발휘해서 김복동 장학금이 있기 전에 장학생이 돼가지고 뭐 특권을 받았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이거 보면서 이 언론이라고 할 수 있나 정말로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번 돈을 나비기금에다가 기부를 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67만 원인가 그거를 장학금으로 받았다 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조선일보가 이렇게 탁 써서 내면은 다른 언론들에서 아니다라고 반박 그런 걸 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언론들도 다 똑같이 윤미향 의원 뭐 아니라고 해명 뭐 이런 식으로 막 약간 국인대가 있지만 해명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다들 기자들이 단체로 무슨 글을 읽고 분석하면 죽는 병에 걸렸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진짜. 그리고 언론들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게 그 쉼터만 해도 쉼터가 조선일보가 맨 처음에 낼 때 주변의 시세는 어떤데 여기는 얼마에 샀다니까 되게 비싸게 산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변 사진들 같은 걸 보도한 몇 개 있어요. 그 뉴스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도를 해서 옆에 주변이 어떻구나 봤는데 그 조선일보가 비교한 데는 건물 자체도 엄청나게 작고 그 안성 쉼터에서는 정원도 있고 연못 같은 것도 있고 돌로 폭포 같은 것도 해놓고 막 이런 것까지 다 합치고 집도 굉장히 잘 해놨잖아요. 뉴스원이 인근에 있는 집은 여기는 시가가 얼마 되는 집이다라고 하면서 나온 사진을 보니까 이제 2층짜리 그냥 2층일 뿐인 자그마한 집 같은 걸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가서 사진을 찍었을 때 여기는 어느 정도로 돼 있고 옆에는 집이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이 집보다 이 집이 비싸겠구나 라는 것들을 가서 사진 찍고 기사 쓴 기자들은 알 수 있었다고 봐요. 근데 그리고 그 매매업자 그 분이 어디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고 그래서 이 집의 가격은 얼마인데 이걸 다 설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쉼터가 엄청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매도한 게 악의적일 수밖에 없는 보도였다. 특히 조선일보를 필두로. 그래서 아까 정의연 기자회견에서도 조선일보한테 그만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정말 이번에 진짜 언론이 정말 개혁돼야 되는구나. 이거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진짜 언론들이 어쩌면 이렇게 다 하나같이 같은 편파적인 좀 보도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좀 이번 윤미향 논란들이 좀 남긴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언론 개혁의 본질을 좀 알게 해줬다든지 그래서 좀 아쉬운 점과 좀 성과를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성과는 국민들의 정치의식 그리고 적폐들이 살아나려고 어떻게까지 발악하는가 이게 첫 번째로 볼 수 있었던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분들 중에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이 언론 보도들이 잘못된 거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은 사실 그만큼 더 분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노스럽잖아요. 자기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는데. 조국 사태랑도 비교해봤을 때도 이 사건이 국민들 속에서 이 사건의 본질이 뭐야? 이게 본질이 적폐 언론의 농간이구나. 이걸 깨닫고 적폐들이랑 싸우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윤미향 의원의 사태도 막아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적폐들과 맞서는 국민의 힘이 그만큼 세졌다라는 것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라기보다 앞으로 이 사건을 겪으면서 더 해나가야 되겠다 싶은 거는 적폐 언론들, 적폐 검찰들 이 자들의 본질을 좀 더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고 얘네들의 휘둘리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얘네들이 공격하는 데서 노린 게 이번에 진보 인사들에 대해서 도덕성을 흠집을 내고 이걸 기초로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 두 가지가 주된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 뭐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진보 진영에서도 의구심을 갖고 적폐 언론들이 휘둘리는 순간에 그렇게 되면 쟤네들의 이제 구도에 말리게 된다라는 교훈을 좀 깨닫고 우리 적폐 청산을 위해서 민주 진영, 진보 진영 모두가 흔들림 없이 단결해야 된다. 쟤네들이 이간질을 바라고 있다. 이런 것들을 명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15 총선 이후에 정말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게 북에 대한 가짜뉴스가 막 나오고 그 뒤로는 윤미향에 대한 가짜뉴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휘둘려가지고 사실 뭐 진보적인 개혁이라든가 이런 논의가 되어야 할 시간에 다른 것 때문에 다른 논란에 어이없는 논란에 휘둘려가지고 그만큼 진짜 못한 게 너무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얘네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적폐 청산 개혁에 더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윤미향 국회의원 관련돼서 제기되었던 의혹들을 조금 다뤄보는 방송을 가졌는데요. 네, 좀 오늘 방송에서 얘기됐던 것처럼 좀 언론이 개혁되고 조선일보도 좀 폐간되고 이제 총선이 끝나고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의제들을 다룰 수 있는 공간으로서 언론, 국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좀 마쳐볼까 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할게요.